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장기 이제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요. From Pioneer to Innovator. 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이제 주가는 장중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192,800원대 양봉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2%, 다우지수도 1%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연동되면서 추가 하락을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 관련되어서 비실업 이제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이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일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FOMC 관련해서 이 금리 인하가 단순히 0.25가 아니라 0.5% 빅컷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국내 시장도 하락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수급상으로는 이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기관들도 매도를 좀 중심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한 4천억 가까이 일단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부분들을 개인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 2500선도 살짝 이제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지금 2500선 밑단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에서 강세로 좀 바뀌어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더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50개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갭다운 양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2491선까지 밀렸다가 일단 양봉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다운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장중에 700선 아래에서 시작해서 지금 700선 초반 정도의 양봉으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500선 이하, 코스닥 7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제 해외발 어떤 영향들을 지수에 다시 반영하는 어떤 수준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보통 연휴를 앞두고 이제 유동성이 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주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갭다운 양봉으로 6만원대 중반까지 밀려져 있는 상태고요. 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15만원권 정도, 결국은 이제 8월 5일의 저점보다 좀 더 밑단에서 이제 일단 갭다운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양봉의 모습들이 좀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흐름이고요. 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표가 상향도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2%, 나머지 이제 종목 중에서 좀 약세입니다만 크게 밀리지는 않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HLB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진행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빠졌던 볼린저 밴드 하단의 음봉을
회복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86,700원대까지 이제 밀렸다가 양봉으로 장중 192,800원대 이 고가 형성들을 계속 해주면서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속으로는 이제 뭐 연기금이 한 7억 정도, 투신도 한 1억, 그래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일단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소폭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KB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이제 합병 철회 이후에 7만 언더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지난 이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2회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서정진 회장과 이 서진석 이제 대표 관련되는 부분이 공동 참여하면서 외자 유치라든지 셀트리온 홀딩스의 이제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이제 부자가 함께 참석한 이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 좀 참석해서 그 경쟁력을 조명하고 향후 성장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다니엘 제 코엔이라고 그 헬스케어 사업부를 위해서 이제 작년도에 영입이 된 그 뭐 IB 쪽 뱅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자리, 결국 이제 이런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매칭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외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되느냐. 1월 달에 있었을 때는 그 뒤에 큰 말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M&A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에 관련되는 기대감들도 높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From Pioneer to Innovator거든요. 바이오시밀러의 선구자에서 이제 혁신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까지 포함하는 이제 회사의 그 성장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사항과 일정들을 뭐 설명을 했다. 회사에서 가장 이제 주력으로 이제 신약 관련해서 밀고 있는 플랫폼이 ADC고 본래 이제 시밀러 쪽에서도 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강자이기 때문에요. 이중항체, 다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내년도부터 이 신약 관련되는 플랫폼의 본격적인 그 진입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2029년도에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이제 선정해서 개발 과정에 뭐 박차를 가하겠다. 그래서 올해 내에 ADC 쪽 2종은 공개를 해서 임상이 내년부터 돌입할 계획까지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했고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은 25년도까지 11개, 30년도까지는 22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가 한 뭐 100개 이상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20개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빅파마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 기존의 그 항암 라인과 자가 면역 질환을 넘어서 질환 쪽에서도 뭐 전식, 안과, 대사 골질환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PBM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면서 직판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확장을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왼쪽에 있었던 다니엘 코엔 모건 스탠리 쪽의 헬스케어 투자 담당 마케팅 디렉터는 작년도에 영입되어 있는 IB뱅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고받는 내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결국 이제 진펜트라가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승인받고 3월 달에 출시 이후에 지금 이제 메이저 PBM 쪽에 다 이제 등재를 하면서 올해 매출 목표가 기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한 2,500억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내년도 진펜토를 포함해 가지고 올해 3조대에서 내년도 5조대까지 어떤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합병 관련되는 PPA 관련되는 이제 비용 처리가 대부분 좀 떨어지면서 원가율이 이제 본래 셀트리온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공장 관련되는 부분과 CDMO 관련되는 사업 관련되는 뭐 언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체적인 뿐만 아니라 결국은 M&A가 좀 어떻게 되느냐가 또 관심사가 되는데요. 셀트리온 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있고 기회가 온다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어떤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양봉으로 진행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들을 일단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19만 5천 원대, 20만 원대의 빠른 회복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지가 다시 결국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21평을 간통을 하고 20만원대에 올라서야 이제 21만원대 도전을 다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